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3차시 수업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생명현상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는 이야기를 했으니 실제적으로 생명현상 그리고 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 위주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으로 단원 열기인데요. 하루생활과 산소입니다. 하루생활과 산소. 그래서 다정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산소를 소개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대본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7시니까 아침이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녀석일 겁니다. 이 녀석. 지금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면 가스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가스불 표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죠. 그 2학기 첫 시간에 얘기했던 화학 반응 중에 화석연료의 연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가스레인지의 가스는 어떻게 열을 내고 있는지 아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스가 바로 화석연료고요. 열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연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학교 체육관에서인데요. 열심히 운동을 한 후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숨 쉰다라고 할 때 공급받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과정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과정이 우리 첫 시간에 역시 배운 녀석이 있었을 겁니다.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등장하는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 하면 광합성이 있었는데요. 광합성은 두 가지를 활용을 했었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얻는 반응이었는데요. 우리 숨 쉴 때 호흡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었던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요거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 요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운동을 할 때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포도당을 빨리 분해하려면 산소도 많이 필요하다. 두 개를 결합해서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어내는 과정, 요거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물이 하는 광합성과 그 생명체가 하는 호흡의 밀접한 관련성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공국방인데요.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바라본다입니다. 우리 사과 먹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건데요. 사과를 잘라가지고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다가 연한 노란빛을 띠고 있다가 이 공기 중에 저축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갈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변 효과에 대한 이야기 역시 진행을 할 건데요.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화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과 3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설명하는 대사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번은 이거죠. 엄마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열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라는 건데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화석연료 중에 하나고요. 이 메테인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데 이때 많은 열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과정
어떤 물질을 탈물질을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열과 빛과 열을 얻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연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연소 과정에 산소가 관여한다라는 얘기를 첫 시간에 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갈변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역시 사과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다른 갈색 성분의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산소와 결합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산소를 얻는다. 산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산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거고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산화됐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환원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모드먼의 대사를 비교해보고 우리 모드먼 없죠? 그래서 각자 대사를 좀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광합성인데요. 광합성 우리 첫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첫 시간에 광합성 하는 생명체가 출현함으로 해서 산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제 지구상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광합성 과정을 좀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의 연목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반응물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생성물로는 포도당과 산소가 있었고요. 생성된 포도당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입니다.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을 결합해서 6개의 포도당과 6개의 산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이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 혹은 산소를 얻는 과정, 산소를 잃는 과정 이용해서 얘를 산화하는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으로.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산소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가 산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소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환원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뀐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산화하는 반응이 여기에서 다시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이 산화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호흡인데요. 호흡. 우리 아까 전에 숨 쉰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호흡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내 소기관이 있었습니다. 세포내 소기관.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요. 그 세포내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세포내 소기관을 다룬 적이 있었죠. 뭐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세포벽, 뭐 골지체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은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며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인데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잠이 덜 깼나요?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일은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축적되어 있었던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당, 산소를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시만요. 광합성에서 나왔던 식과 정확하게 반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물을 활용했었는데 호흡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호흡인 거고요. 화살표가 만약 반대로 되면 광합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물이 원래는 산소 2개 결합되어 있던 녀석이 이러한 결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까 전에는 산소에서 수소를 떼내고 산소를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산화였습니다. 산화. 자, 근데 지금은 산소를 끊어내고 수소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환원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산화환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전이랑 정확하게 반대로 되어 있죠. 무슨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쉬운 이 녀석.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은 환원이 될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물에서 산소가 되는 과정은 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산화, 이렇게 가면 환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산화환원 과정은 반대 과정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앞서서 산화를 어떻게 정의했었냐 하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과정에서 산소를 얻는다라는 얘기는 반대쪽 과정에서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 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연소인데요.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메테인, 화석연료 중에 제일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 녀석에다가 산소를 2개 공급해주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열에너지 그리고 빛에너지 이런 형태로. 역시 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탄소 주변으로 4개의 수소가 이렇게 사면체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이산화탄소를 보면 탄소 주변으로 산소가 이렇게 결합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 역시 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 산소 역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환원 과정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내용 이야기인데요.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 우리 철의 재련은 첫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지구와 생명 역사를 바꾼 그 중요한 화학 반응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가 광합성, 두 번째가 화석연료의 연소, 그리고 세 번째가 철의 재련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건데요. 철광석에 코크스 탄소를 추가해줘서요.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철광석의 주 성분인 산화철이 CO2와 반응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자, 그래서 산화철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 철과 이산화탄소로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산화하는 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면 철의 입장에서 원래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 후에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산소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고 산소를 잃어버렸다 바꿔 얘기하면 환원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탄소는 원래 산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개 갖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를 하나 더 얻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철 재련하는 과정에서 철은 환원되는 것이고 탄소는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대다수의 사과에 갈면 섬유표백. 그 밖에 여러 가지의 하나는 이거네요. 섬유표백. 우리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을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섬유표백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섬유가 가지고 있었던 색상이 있었을 겁니다. 섬유가 가지고 있었던 흰색 색상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묻으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색상이 변할 거예요. 마치 사과가 갈색으로 변한 것처럼 이때 그 환원제라고 불리우는 물질을 이용해서 표백제를 우리 환원제라고 부르는데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색상으로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과를 오래 놔두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할 건데 얘를 다시 원래 사과색으로 바꾸는 과정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차이가 약간 좀 있을 겁니다. 산소의 이동 측면에서.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세 가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답이 나와 있겠죠? 광합성, 연소 반응, 철이 녹쓰는 반응, 호흡, 철의 재련 등 다양한 반응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관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산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산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자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 중간에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역시 산화하는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는 반응, 이런 반응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요.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식품을 포장할 때 산소 흡수제를 넣는 까닭을 산화하는 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적인 예로 이런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잘라서 판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를 잘라서 팔 것이다. 사과를 잘라서 판다 라고 하면 잘려진 사과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갈색으로 변한 사과 먹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 갈변 현상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산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 물질들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상태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맛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음식이 변형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장할 때 산소 흡수제를 넣는 까닭 산화하는 반응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산소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식물과 결합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음식의 영양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부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포장할 때 산소를 제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껍질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근데 만약 껍질에 손상이 가 있다면 이 산소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에 그 사과를 포장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산소랑 접촉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사과를 자른 다음에 잘려진 표면에다가 이제 다양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시럽 형태로 만들어서 코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꿀 같은 걸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산소를 차단할 수 있고 역시 이제 갈변 효과나 이런 효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산화하는 반응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예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좀 빠졌네요.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 만약 우리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산화수라는 표현과 우리 실제로 이용하는 것들은 산화제, 환원제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격 수업에서는 다음 시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인데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산염기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